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성공 철학의 거장, 밥 프록터의 지혜가 남긴 책, 밥 프록터의 위대한 학원의 일부입니다. 이게 마치 성공을 위한 백과서전처럼요. 성취부터 자유까지 알파벳 순서로 핵심 원칙들을 빼곡하게 정리해놨더라고요. 양이 정말 방대한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수많은 원칙과 일화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 그 본질을 찾아내는 겁니다. 밥 프록터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 그 숨겨진 코어를 한번 파헤쳐보죠.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사실 그 단서는 책의 서문에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제시돼요.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선택대로 된다.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네, 아주 단호하죠. 그리고 추천사 중에 한 구절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 밥 프록터를 만난 순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고 스위치를 켜서 갑자기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스위치가 대체 뭔지, 그걸 어떻게 켤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팍각, 스위치라니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좋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요.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전부 우리 내부에 있다는 그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아, 그 부분. 네. 성취 파트에서 올 A를 노려라 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성적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인식, 수용, 그리고 변화. 이 세 가지 A를 말하는 거죠. 네, 바로 그 세 가지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첫 번째 A인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책에서는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소름 돋는 비유를 하나 들거든요. 어떤 비유죠? 바로 스스로를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 갇힌 사람에 비유하는 건데요. 사방이 다 거울이니까 어딜 봐도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초라한 상황만 끝없이 비치는 겁니다. 정말 절망적이죠.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답답한 이미지네요. 그 방에서는 희망을 품기조차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밥 프록토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을 짚습니다. 그 방에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거울을 창문으로 바꾸는 거라고요. 거울을 창문으로요? 네,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하고 내 문제만 들여다보는 대신에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흥미롭고 기회로 가득한 세상이 그제야 비로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고정관념 자체를 깨부셔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거울을 창문으로 바꾼다는 비유가 흥미로운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흔한 조언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건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빅토 프랭클의 인용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빼앗아도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아, 그 유명한 구절. 네, 그것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다. 아우슈비츠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잖아요. 즉, 내게 일어나는 사건은 통제 못해도 그걸 바라보는 태도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인생은 나한테 일어나는 일 10%랑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90%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말이랑 통하네요. 알레키네스 일화도 같은 맥락이죠.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요. 네, 그 일화가 태도 선택의 힘을 아주 실용적으로 보여주죠.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인 셈이에요. 내가 세상을 불안하게 보면 세상은 불안한 일로 가득해 보이고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선택하면 실제로 문제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면의 인식을 바꾸고 태도를 선택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바로 선택 그 자체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책에서 우리는 매일 해야 한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한다고 지적하잖아요. 세금도 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애도 돌봐야 하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무감,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책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해야 하는 일은 없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 이게 정말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이었어요. 세금 내는 것조차 감옥 가는 선택지 대신 세금 내기로 스스로 선택한 거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궤변인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상황의 피해자가 되지만 내가 쉬어야 하기로 선택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행동의 주인이 되니까요. 힘의 중심이 완전히 저한테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하기로 선택한다는 주체성으로 힘의 중심을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밥 프록터가 말하는 스위치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거죠. 아, 로켓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그랬잖아요. 달에 로켓을 보내는데 필요한 건 딱 하나. 그렇게 하려는 의지뿐이라고요. 결국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먼저 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내 태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 우리는 외부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경험의 설계자라는 결론에 이르네요. 정말 강력한 개념인데 여기서 그치면 그냥 머릿속 생각에 머무는 거겠죠. 그렇죠. 밥 프록터는 이 내면의 에너지를 어떻게 바깥 세상으로 표출하라고 말하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죠. 그래서 최근 끊임없이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삶은 지식과 실천, 이 두 개의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같다고 비유해요.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탈선한다. 네, 좌절과 실패만 남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실천의 단계에서 막히는 것 같아요. 생각은 많은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이 행동의 장벽에 대해 책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얼 나이팅게일의 우화를 통해 그 원인을 설명해요. 악마들이 인간을 파멸시킬 최고의 무기를 토론하는데 한 젊은 악마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죠. 그게 뭔가요? 바로 좌절의 쐐기입니다. 이 쐐기를 인간 마음에 박아놓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느끼고 동정심을 갈구하면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와, 좌절감. 네, 좌절감이야말로 행동을 막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거죠. 좌절이 악마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니 섬뜩하면서도 설득력 있네요. 좌절에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니까요. 결국 행동하지 않는 게 두려움의 결과이자 동시에 원인이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용기고요. 네, 용기. 그리고 그 용기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예시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듭니다. 그가 1차 대전에서 전사한 막내 아들 쿠엔틴의 묘비명을 직접 썼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 살아갈 자격이 있으며 삶의 기쁨을 꺼리는 사람에겐 즉 죽을 자격이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정말 강렬한 말이네요. 사랑하는 아들 뮤비에 저런 말을 새길 수 있는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신념의 정체가 바로 성화를 든 봉사주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루즈벨트 가문의 철학이었어요. 올림픽 주자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 아들 쿠엔틴도 그 철학에 따라서 누구보다 먼저 전투에 자원했고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이 일화는 행동하지 않으면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고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솟는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워서 행동하지 못한 게 아니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진다? 바로 그겁니다. 루스벨트 이야기는 너무 거대해서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자가 직접 겪은 일화는 훨씬 더 와닿았어요. 1980년에 교회를 짓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목사님한테 직접 하지 그래요. 이 말을 듣고 덜컥 도전을 받아들인 이야기요. 네, 그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죠. 처음엔 막막했지만 그는 뭐하러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가? 당신이 직접 하라. 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결국 해내죠. 네, 1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서 교회를 지원했고 그 성취감과 자부심이 평생의 자산이 되었다고 회고하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왜 내가? 라는 질문 대신에 내가 아니면 누가? 라는 자세로 전환하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나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시작하는 용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모든 걸 바꾸는군요. 정확합니다. 내면에서 선택의 힘을 되찾고 그걸 바탕으로 외부 세계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면의 태도를 바로잡고 용기를 내서 행동에 나섰어요. 그런데 무작정 행동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방향 없는 열심은 그냥 소진만 가져올 뿐이니까요. 이 행동의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책에서는 성공에 있어서 지능이나 재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목표와 끈기를 꼽아요. 여기서 끔의 역할이 아주 명확해지죠. 아, 그 수영 선수 이야기 나오죠. 거트르드 에덜리? 네, 맞습니다. 목표 설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죠. 1926년에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건너는 최초의 여성이 되려고 도전했잖아요. 네. 차가운 바닷물이랑 거친 파도 속에서 거의 14시간을 헤엄치다 보니까 체력이 완전히 고갈돼서 포기 직전에 이르렀죠. 바로 그 순간 코치가 소리칩니다. 거리, 뭘 생각해야 하는지 알지?
그러자 그녀가 눈을 감고 자신의 목표를 떠올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녀의 목표가 단순히 해협을 건넌다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녀의 목표는 해협을 건넜을 때 아버지한테 선물로 받기로 약속한 빨간색 뷰이 컨버터블이었죠. 바로 그거죠. 눈을 감고 그 빨간색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자기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린 거예요. 가죽 시트의 감촉, 세차 냄새까지. 그러자 거짓말처럼 새로운 힘이 솟아났고 결국 남자 신기록까지 깨면서 해협을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이미지가 신체적 한계를 초월하는 동력에 대한 완벽한 예시입니다. 해협 횡단이라는 목표는 너무 막연하고 고통스럽지만 빨간색 뷰익이라는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고 감각적이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인 보상을 약속하죠. 네, 우리의 뇌는 그런 구체적인 이미지에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지만 마음속에 그리는 선명한 이미지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 같아요. 혹시 지금 목표를 향해 가다가 지쳐 있다면 당신의 빨간색 뷰익은 무엇인가요? 그걸 한번 생생하게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다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자신만의 빨간색 뷰익을 찾는 것, 그게 방향 설정의 핵심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가슴 뛰는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면 그 과정 자체는 어때야 할까요? 그냥 목표만 보고 돌진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과정에도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미켈란젤로의 유라가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 시스티나 성당 이야기요? 네, 작업하던 미켈란젤로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여보게,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랑 달라진 게 거의 없는데 뭘 그리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건가? 들을 차근차근 설명하죠. 이 인물 눈썹을 좀 더 날카롭게 다듬고 저 인물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고 근육에 미세한 결을 살렸다고요. 친구는 에이 그거 다 사소한 것들이잖아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죠. 바로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사소함이 모여서 완벽해지는 법이네. 그리고 완벽은 결코 사소하지 않아. 와, 완벽은 사소하지 않다.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네요. 우리는 흔히 큰 성과, 위대한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사소한 디테일의 합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록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미켈란젤로처럼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태도입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 자체가 일의 품질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고 세상은 결국 그 품질에 맞춰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달을 향해 쏴라. 설령 달을 놓치더라도 별들 사이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처럼요. 네, 바로 그 말처럼요. 목표는 높게 잡되 과정은 지극히 사소한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탁월함의 길입니다. 오늘 밥 프록터의 책을 통해 성공의 여정을 단계별로 따라가 봤네요. 모든 것은 내면의 선택과 태도에서 시작되고 이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행동은 꿈이라는 선명한 목표를 향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네, 그리고 사소함을 놓치지 않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군요. 네, A부터 F까지 수많은 원칙과 일화들이 결국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였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 혹은 운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모든 힘과 책임이 있다는 것. 운명은 어딘가에 정해진 채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으로 조각해 나가는 예술 작품과 같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으려 했던 탁각 스위치가 바로 이것이었네요. 모든 책임과 권한이 내게 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의 한 구절을 빌리자면 모든 문제는 정신적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믿음일 겁니다. 바로 그 생각,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은 오늘 어떤 새로운 태도를 선택하고 어떤 아주 작은 행동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세금을 내야만 해를 세금을 내기로 선택했어로 바꾸는 것처럼 당신의 해야만 하는 일 목록 중 단 하나만이라도 하기로 선택한 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점의 전환이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탁각 스위치가 될지도 모릅니다.